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26절 타인들의 공동현존재와 일상적인 공동존재 부분을 낭독합니다. 타인들은 나와 공동으로 존재하는 현존재이고요. 일상적으로 나와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이라는 말 대신 함께 존재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함께하는 현존재, 함께 존재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철학적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다소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조로는 157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현존재의 누구에 대한 물음의 대답은 일상적인 현존재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현존재가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 유형의 분석 속에서 획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존재 유형을 일상성이라고 하이데거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상성의 분석 속에서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세계 내 존재애로의 방향 잡음을 취하는데 현존재의 그러한 근본 구성 틀을 통해 현존재의 존재의 각종의 양상이 함께 규정된다. 만약 우리가 정당하게 세계에 대한 앞에 놓여 있는 해설을 통해 역시 이미 세계 내 존재의 그 밖의 다른 구조 요소들도 시선 속으로 들어서 있으리라고 말했다면 그 해설을 통해 역시 누구 물음의 대답도 어떤 면에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내 존재의 일상성 속에서 누구 물음의 대답이 찾아질 수 있겠네요. 또 우선은 주위 세계 속에서 현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위 세계 예컨대 수공업자의 작업 세계의 서술이 결과로서 생겨나게 한 것은 작업 중에 처해 있는 도구와 더불어 그들을 위해 작품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만나진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용제자의 존재 유형 속에는 다시 말해 그것의 쓸모 속에는 가능한 용제자들애로의 하나의 본질적인 지시가 있고 용제자는 그 착용자들의 신체에 맞게 재단되어 있어야 한다. 신발이나 의류를 만들 때 이미 그 착용자들이 배려되고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재료 속에서 그 재료의 제작자나 공급자가 좋게 혹은 나쁘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나진다. 예컨대 밭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 그것 밖에서 걷는 그런 밭은 누구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또 그에 의해 단정하게 정리된 채로 유지되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이용되는 책은 누구의 상점에서 구매된 것이거나 누구로부터 선사된 것이거나 등이다. 해변의 닷으로 고정된 보트는 자신의 자기에 입각한 존재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자신의 여행들을 감행하는 어떤 지인을 지시하고 그러나 역시 낯선 보트로서도 그것은 타인들을 나타낸다. 그렇게 용제적인 주의 세계적인 도구 연관 속에서 만나지는 타인들은 가령 하나의 우선적으로 단지 전제적이기만 한 사물에 덧붙여서 사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사물들, 도구들은 이것들이 그 속에서 타인들을 위해 용제적인 그런 세계에서부터 만나지는 것인데 그러한 세계는 미리부터 역시 이미 언제나 나의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속에서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의 주변이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도구나 전제적인 자연애로 따라서 현존재적이지 않은 성격의 존재자애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단지 해설의 단순화라는 목적으로 필요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타인들이라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현존재의 존재 유형이 용재성 및 전재성과 구별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다. 용재성과 전재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타인들의 존재와 타인들의 존재가 용재성 및 전재성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세계는 따라서 다음의 존재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곧 그 존재자는 단지 도구 및 사물들로부터 여하튼 구분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유형을 따라 현존재 자신으로서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이고 세계 안에서 동시에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이다. 그러니까 타인들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예요. 나에게 만나져요. 그러나 용재자도 전재자도 아닌 존재자로서, 즉 공동현존재로서 만나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자는 전재적이지도 용재적이지도 않고 자유롭게 하는 현존재 자신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존재자들을 그것들의 존재애로 자유롭게 하는 일을 현존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자는 역시 또 함께 거기에 존재한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미 세계의 일반을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와 동일화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세계가 역시 현존재이기도 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 내부에서 만나지니까, 즉 세계 내부적 존재자이니까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동일화하려면 세계를 인간과 현존재와 동일화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의 만나짐의 성격 규정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다시금 각기 고유한 현존재로 방향 잡는다. 타인들도 현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역시 이러한 성격 규정도 나의 탁월함 및 고립화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러한 고립된 주관으로부터의 타인들에로의 건너감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유의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타인들에 관한 말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타인들은 나를 제한 그 밖의 사람들이라는 나머지 전체를 곧 그들로부터 내가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은 그들로부터 사람들 자신이 자신들을 대개 있어서 구별하지 않는 곧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역시 존재하는 그런 타인들이다. 이러한 역시 거기에 타인들과 공동으로 존재함은 하나의 세계의 내부에서의 공동으로 전제적으로 존재함이라는 존재론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전제자와 공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라는 현존재와 공동으로 존재하는 것이네요. 공동으로는 현존재적인 것이고 역시는 둘러보며 배려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의 동등성을 뜻한다. 어디 있지요? 이 공동으로와 역시라는 말이 여기요. 이러한 역시 거기에 타인들과 공동으로라고 했을 때 이 역시라는 말과 공동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공동으로와 역시는 실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범주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닌 세계 내 존재의 근거 위에서 세계는 각기 이미 언제나 내가 타인들과 공동으로 나누는 세계이다. 현존재의 세계는 공동세계이다. 내 존재는 세계 안에서의 내 존재는 타인들과의 공동존재이다. 이러한 타인들의 세계 내부적인 자기에 입각한 존재는 공동현존재이다. 자기 입각한 존재,
간략한 말로는 본래적인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본래성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물으면 결국은 자기에 입각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야겠네요. 타인들이 만나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전제적인 자신의 고유한 주관을 그 밖의 역시 등장하는 주관들로부터 선행적으로 구별하면서 포착함 속에서가 아니고 곧 구별되는 상대방이 그 속에서 비로소 확정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일차적인 바라봄 속에서가 아니고 그렇다면 나를 먼저 포착하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타인으로 이행해서 타인을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타인들을 만나는 방식은 나를 먼저 포착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넘어가서 만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들은 세계에서부터 만나지는데 그 세계 속에서 저 배려하며 둘러보는 현 존재가 본질적으로 체류하는 것이다. 이 저라는 말은 관사예요. 더나 다스 디 데어 같은 관사인데 그 이것을 집어넣은 건 없어야 되는데 집어넣은 거는 문장의 이해에 오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네. 쉽게 밀려드는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것들인 타인들의 전제적 존재에 대한 설명들에 맞서 위에서 제시된 것인 타인들의 주의세계적으로 만나짐의 현상적 정황이 고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명들이란 말이 있는데 클레어룽엔 복수를 썼어요. 근데 클레어룽 설명은 그 인과 원인과 결과에 의한 알미 설명에 해당하네요. 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설명인데 하이데거는 자신의 용어를 쓰지는 않고요. 하이데거 설명이라는 용어를 즉 에어클레론이라는 용어를 도입할 때는 그 하이데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소개할 때 동원합니다. 이러한 가장 가깝고 원소적인 것인 현존재의 세계적 만남 유형은 매우 멀리까지 미치는데 심지어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조차도 체험들 및 작용 중심을 무시함 속에서만 혹은 여하튼 아직 보지 않음 속에서만 우선적으로 그 자신에 의해 눈앞에 발견 가능하게 될 정도로 그렇다.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그가 종사하고 사용하고 기대하고 예방하는 무엇 속에서 곧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주의세계적으로 용제적인 것 속에서 발견한다. 발견한다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핀덴도 발견이고요. 이 퍼핀덴도 발견이고요. 엔트데켄도 발견이에요. 그래서 서로들 구분하기 위해서 종종 낱말을 적어뒀는데요. 눈앞에 발견한다는 것은 지각적으로 발견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엔트데켄이라고 해서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발견한다 할 때 하이데크는 엔트데켄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은 퀘어데켄, 은폐하다에 상대되는 상반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중심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이 핀덴이라는 의미에 발견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찾아낸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나 여기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걸 때조차도 장소적 인칭 규정은 현 존재의 실존론적인 공간성에서부터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공간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암시했던 것은 이러한 나 여기가 나 사물의 하나의 두드러진 지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용제적인 세계의 저기에서부터 곧 현존재가 배려로서 저기에 체류하고 있는 저기에서부터 내 존재로 이해된다는 점이었다. 현존재는 나를 고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나를 저기에 있는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것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가 이해되기 때문에 나 여기라는 이 공간적 규정도 저기, 저것의 저기에서부터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훔볼트는 나를 여기에 의해, 너를 거기에 의해, 그를 저기에 의해 표현하는 언어들을 지적했는데 그 언어들은 따라서 문법적으로 정식화했을 때 인칭 대명사들을 장소 부사들에 의해 재현하는 것들이다. 논쟁적인 것은 분명 어떤 것이 장소 표현들의 근원적인 의미일 것인가, 곧 부사적인 의미인가 대명사적인 의미일 것인가 라는 것이다. 논쟁이 지반을 상실하는 때는 장소 부사들이 현존재로서의 나에 대해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유의될 때이다. 여기저기 거기는 1차적으로 세계 내부적으로 공간 위치들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순수한 장소 규정들이 아니라 현존재의 근원적인 공간성의 성격들이다. 추정적인 장소 부사들, 사람들이 추정해서 장소 부사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현존재 규정들이고 이것들은 1차적으로 실존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범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그러나 역시 대명사들도 아니고 그것들의 의미는 장소 부사들과 인칭 대명사들의 차이보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장소 부사와 인칭 대명사의 구별 이전에 놓여 있는 게 실존론적 의미를 가진 여기, 저기, 거기라는 현존재 규정들, 현존재의 공간적 규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본래적으로 공간적인 현존재적 의미가 나타내는 것은 그러나 이론적으로 구부러지지 않은 현존재 해석이 이것, 즉 장소 부사들의 본래적으로 공간적인 현존재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현존재의 공간적 존재 속에서 다시 말해 거리 잡고 방향 잡으면서 배려되는 세계 옆에 존재함 속에서 본다는 점이다. 여기라는 말 속에서 자기의 세계에 몰두하는 현존재는 자신으로 향해 말을 건네지 않고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의 둘러보는 식으로 용제적인 곳의 저기에로 향해 말을 건네고 그럼에도 실존론적인 공간성 속의 자신을 의도한다. 자신으로 향해 말을 건네지는 않고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저기에로 향해 말을 건네고 그럼에도 실존론적 공간성 속의 자신을 즉 여기의 나를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그의 세계에서부터 이해하고 타인들의 공동 현존재는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에서부터 다양하게 만나진다. 그러나 비록 타인들이 그들의 현존재에 있어서 이를테면 주제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제적인 인격 사물들로 만나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작업 중에 다시 말해 1차적으로 그들의 세계 내 존재 속에서 만난다. 심지어 우리가 타인이 단순히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조차도
그는 결코 전제적인 인간 사물로 포착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 서 있음은 하나의 실존론적 존재 양상, 곧 걱정 없고 둘러봄 없는 모든 것 옆에 체류함이자 아무 것 옆에도 체류하지 않음이다. 타인은 세계 속에서의 그의 공동 현존재에 있어서 만나진다. 네. 그러나 겉보기에는 현존재라는 표현이 그럼에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존재자가 우선적으로 타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음 속에서 존재하고 추후적으로 과연 역시 타인들과도 공동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간과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동현존제라는 전문 용어를 존재하는 타인들이 그것외로 세계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다. 공동현존제는 내가 세계에서부터 만나면서 타인을 공동현존제로 이해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타인들을 공동현존제로 기투하고 이 공동현존제에서부터 타인들을 이해하는 것이네요. 그것을 세계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인들이 이러한 공동현존제가 세계 내부적으로 하나의 현존제에게 게시되어 있고 또 그렇게 역시 공동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도 게시되어 있는 이유는 단지 현존제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입각해 공동존재이기 때문일 뿐이다. 현존제는 본질적으로 공동존재이다 라는 현상학적 진술은 하나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진술은 내가 현사실적으로 홀로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같은 유형의 타인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존재자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가 본질적으로 공동존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문장에 의해 그런 어떤 것이 뜻해져 있다고 한다면 공동존재는 현존재 자신으로부터 그의 존재 유형에서부터 그에게 귀속되는 실존론적 규정이 아니라 타인들이 등장의 근거 위에서 그때마다 출현하는 상태일 것이다. 공동존재가 타인의 규정이 아니라 타인의 전제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존재는 현존재를 실존론적으로 규정하는데 역시 한 명의 타인이 현사실적으로 전제적으로 또 지각된 채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그래야 한다. 한 명의 타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동존재는 성립하는 것이네요. 역시 현존재의 홀로 존재함도 라인 자인도 역시 세계 속에서의 공동존재이다. 홀로 있음, 홀로 존재함도 공동으로 존재함 이러네요. 즉 공동으로 존재함의 한 방식이겠지요. 타인이 결여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공동존재 속에서일 뿐이고 또 하나의 공동존재에 대해서이다. 홀로 존재함은 공동존재의 하나의 불완전한 양상이고 그것, 즉 홀로 존재함의 가능성이 공동존재에 대한 논증이다. 홀로 존재함이 공동존재를 부정하는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논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사실적인 홀로 존재함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두 번째 사례가 나의 옆에 등장하거나 혹은 아마도 그런 사례 열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제거되지 않는다. 비록 이들이 또 더욱 많은 이들이 전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현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있다. 그렇군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겠네요. 공동존재는 또 공동상호존재의 현사실성은 따라서
다수의 주관들이 함께 등장함수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다수 가운데 홀로 존재함은 그럼에도 다수의 존재와 관련해서 역시 다시금 다수가 그때 다만 전제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역시 그들 가운데 홀로 존재함 속에서도 타인들은 공동으로 거기에 존재한다. 그때에 그들의 공동으로 거기에 존재함은 아무런 상관없음 및 낯설음의 양상 속에서 만나진다. 결여됨과 가버려서 없음은 공동으로 거기에 존재함의 양상들이고, 그리고 단지 공동존재로서의 현존재가 타인들의 현존재를 자신의 세계, 즉 공동세계 속에서 만나지도록 하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현존재가 타인들의 현존재를 자신의 세계 속에서, 이때 자신은 현존재일 수도 있고 타인들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세계라고 해버리면, 이 세계를 문제시하면 이 세계는 공동세계예요. 즉 현존재와 타인들에게 공동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자신이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별 의미가 없어지네요. 문법상으로는 이 현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존재는 각기 고유한 현존재의 하나의 규정성이다. 공동현존재가 타인들의 현존재를 성격 규정하는데, 공동현존재가 타인들과의 하나의 공동존재에 대해 자신의 세계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 있는 한도에서 그렇다. 고유한 현존재는 단지 그것이 공동존재라는 본질 구조를 갖고 있는 한도에서만 타인에게 만나지는 것으로 공동현존재이다. 만약 공동존재가 세계 내 존재에 대해 실존론적으로 구성적으로 남아있다면 공동존재는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와의 둘러보는 켜서, 곧 우리가 앞서 잡으면서 배려로 특징지었던 교섭과 마찬가지로 염려의 현상에서부터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염려로 현존재 일반의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다. 배려의 존재 성격은 공동존재에게 고유할 수는 없는데, 비록 이러한 존재 유형, 공동존재가 배려처럼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로 향한 존재일지라도 그렇다. 배려는 용제자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배려를 공동현존재에 관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현존재가 공동존재로서 그것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그런 존재자는 그러나 용제적인 도구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존재자는 스스로 현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자는 배려되지 않고 고려 속에 서 있다. 타인은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역시 음식과 의복의 배려도 혹은 아픈 몸의 돌봄도 고려이다. 배려도 돌봄도 고려에 해당할 수 있네요. 즉 타인을 고려해서 타인의 음식과 의복에 대한 배려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표현, 즉 고려를 우리는 그러나 배려의 사용에 상응해서 하나의 실존 범주를 위한 전문 용어로 이해한다. 배려도 실존 범주이듯 고려도 실존 범주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러나 배려의 사용에 다시요. 예컨대 현사실적인 사회적 설비로서의 사회적 복지기관은 공동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구성틀 속에 근거를 둔다. 그것, 즉 사회복지기관의 현사실적인 절실성은 현존재가 우선적으로 또 대개 있어서 고려의 불완전한 양상들 속에서 자신을 유지한다는 점 속에 동기를 두고 있다. 불완전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 동기를 둔다는 것이네요. 서로를 위해 존재함, 서로에 맞서 존재함, 따로따로 존재함, 서로 지나쳐감,
서로 아무런 습격도 하지 않음은 고려에 가능한 방식들이다. Das Ei and nicht angehen. 이 안개인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요. 통상은 접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공격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이 현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냐면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함을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현 존재에 안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둘 때에는 이것을 습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접근도 하지 않음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에요. 근데 의미가 조금 약화되네요.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언급된 두 개의 불완전한 양상과 무차별의 양상이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공동 상호 존재를 성격 규정한다. 이러한 존재의 양상들은 다시금 비현저성, 눈에 띄지 않음, 현저하지 않음과 자명성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성격은 타인들의 일상적인 세계 내부적 공동 현존지에 고유하고 마찬가지로 매일 배려되는 도구의 용제성에도 고유하다. 자명하고 현저하지 않다는 점이 공동 현존지에도 고유하고 용제성에도 고유하다는 것이네요. 상호 공동 존재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양상들은 존재론적 해석을 쉽게 오도하여 이러한 존재를 우선적으로 다수의 주관들이 순수한 전제적 존재로 해석하도록 한다. 단지 동일한 존재의 유형의 미미한 변정들이 임의적인 사물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함께 등장함과 공동으로 상호 존재하는 것들의 서로 아무런 습격도 하지 않음 사이에 놓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 함께 등장함과 습격하지 않음 사이에는 미미한 변종들이 놓여 있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그 둘 사이에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속한다. 그렇죠? 함께 등장함은 전제자들에 관한 것이고 아무 습격도 하지 않음 이거는 타인들 공동현존제에 관한 것이니까요.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속하네요. 고려는 그것의 적극적인 양상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고려는 타인에게서 염려를 이를테면 제거하고 배려 속에서 자신을 그의 위치에 타인의 위치에 세우고 그의 대리를 맡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는 배려되어야 할 것을 타인을 위해 넘겨받는다. 그렇겠네요. 타인은 그때 자신의 위치에서 내버려지고 뒤로 물러나고 배려되는 것을 완료되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중에 넘겨받거나 혹은 이것 넘겨받으면서 완전히 면제된다. 이러한 고려 속에서 타인은 의존적인 자이자 지배되는 자로 되는데 이러한 지배가 암묵적인 지배이고 지배되는 자에게 숨겨진 태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대리를 맡아보는 염려를 제거하는 고려는 공동 상호 존재를 넓은 범위 속에서 규정하고 이러한 고려는 대개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용제자의 배려에 관련된다. 타인을 고려하면서 타인이 배려해야 할 일들을 대신 배려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현상이 떠오르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일을 대신 떠맡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러한 극단적 고려에 해당하겠네요. 이것의 맞은편에서 성립하는 하나의 배려의 가능성은 타인의 대리를 맡아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실존적 존재 가능이 있어서 타인에 앞서 뛰는 것인데 이는 타인에게서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본래적으로 염려로 되돌려주기 위해 그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본질적으로 본래적인 염려이고, 다시 말해 타인의 실존에 관련되고 그가 배려하는 무엇에 관련되지 않는데, 그러한 고려는 타인을 도와서 그가 자신의 염려 속에서 자신에게 투명해지고 자신의 염려에 대해 자유롭게 되도록 한다. 예, 앞서 뛰는 폴아웃 스프링엔이라는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보다 앞서 뛰어 모범적으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면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녀보다 앞에서 뛰어갈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고려는 현 존재의 하나의 존재의 구성틀로 증명되는데, 이 존재 구성틀은 이것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따라 배려되는 세계로 향한 그의 존재와 묶여 있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와도 묶여 있다. 공동상호 존재는 우선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배타적으로 그러한 존재 속에서 공동으로 배려되는 것 속에 근거를 둔다. 공동상호 존재는 사람들이 동일한 것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기원하는데, 그런 공동상호 존재는 대개 있어서 단지 외면적인 한계들 속에서 자신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간격과 신중함, 양상 속으로 들어선다. 동일한 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상호 존재는 종종 단지 불신에 의해서만 자기를 먹여 살린다. 불신을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동일한 일을 위해 공동으로 전력 투구함은 저 각기 고유하게 움켜잡힌 현 존재에서부터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본래적인 연대성이 비로소 타인을 그의 자유 속에서 그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올바른 객관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동상호 존재도 한편으로는 서로 간격을 두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서로 불신하는 식의 양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으로 전력 투구하는 방식으로 있고, 이럴 때 이 전력 투구함은 움켜잡힌 현 존재에서부터 규정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공동 존재하는 현 존재들이 각자 자신의 존재 가능을, 고유한 존재 가능을 움켜잡고 존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는 결의한 채로 존재하는 현 존재들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적극적인 고려의 이러한 두 극단, 곧 대리를 맡아보면서 지배하는 고려와 앞서 뛰면서 자유롭게 하는 고려 사이에서 일상적인 상호 공동 존재가 자신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혼합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것들의 서술과 분류는 이 연구의 한계들의 외부에 놓여 있다. 용제자의 발견의 방식으로서의 배려에 둘러봄이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려는 돌아봄과 관대함에 의해 유도되어 있다. 이러한 둘은 고려와 더불어 상응하는 불완전하고 무차별적인 양상들을 거쳐 돌아보지 않음과 의례적임에 이르는데, 의례적임은 아무런 상관없음이 유도하는 것이다. 나와 타인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례적으로 대할 수 있겠네요. 세계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로서의 용제자를 단지 자유롭게 할 뿐만이 아니고, 역시 현존재도 곧 타인들도 이들의 공동 현존재에 있어서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주의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된 존재자는
그러나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의 의의에 있어서 의의에 상응해서 동일한 세계 속의 내 존재인데 그 세계 속에서 그 존재자는 타인들에게 만나지면서 공동으로 거기에 존재한다. 세계성은 유의성의 지시 전체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유의성과의 선행적으로 이해하는 친숙하게 존재함 속에서 현존재는 용제자를 이것의 쓸모에 있어서 발견된 것으로 만나지게끔 한다. 유의성의 지시 연관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로 향한 현존재의 존재 속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 가장 고유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쓸모도 가질 수 없고 그 가장 고유한 존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현존재 자신이 그가 존재하는 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다. 가장 고유한 존재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같은 예를 들면 숙박한다는 것이고요. 생계를 꾸린다는 것이고요. 출세한다라는 것이요. 바로 숙박을 위해서 노숙자들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곧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출세에 둘 수 있겠네요. 그런 것 외에도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존재 가능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어요. 존재 이유가 그것 때문에 현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유의성의 지시 연관은 바로 이 그것 때문에로서의 존재 가능 속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된 분석을 따를 때 그러나 현존재에게 그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에는 타인들과의 공동존재가 속한다. 공동존재로서 현존재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타인들 때문에 존재한다. 이 점은 실존론적인 본질 진술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그때마다의 현사실적인 현존재가 타인들에로 향하지 않고 타인들이 불필요하다고 추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인들 없이 지낸다고 할지라도 현존재는 공동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공동존재의 결손적 양태들, 불완전한 양태들이 타인들에게 향하지 않음, 불필요하다고 추정한, 타인들 없이 지냄 등등이겠네요. 실존론적인 것은 타인들 때문임으로서의 공동존재 속에서 타인들은 그들의 현존재에 있어서 이미 계시되어 있다. 공동존재와 함께 선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 타인들의 이러한 계시성은 따라서 역시 유의성도, 다시 말해 세계성도 함께 형성하는데 그러한 세계성으로서 유의성은 실존론적인 그것 때문임 속에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렇게 구성된 것인 세계의 세계성은 곧 그것 속에서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각기 이미 존재하는 그런 세계의 세계성은 주의 세계적인 용제자를 만나지게 하는데 둘러보는 식으로 배려되는 것으로서의 그 용제자와 한 가지로 타인들의 공동존재가 만나지는 식으로 그리한다. 세계의 세계성의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은 타인들이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떠도는 주관들로서 다른 사물들과 나란히 전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들이 세계 속에서의 이들의 주의 세계적으로 배려하는 존재함 속에서 세계 속의 용제적인 것에서부터 자기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타인들도 존재의 이유, 즉 그것 때문에 존재함에서의 그것 때문이 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공동존재도
그것 때문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존재에 속하는 계시성인 타인들의 공동계시성, 타인들의 공동현존재의 계시성이 말하는 것은 다음이다. 현존재의 존재 이해력 속에는 그의 존재가 공동존재이기 때문에 타인들의 이해력이 놓여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이해 일반과 같이 인식함에서 자라나온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인식함과 지식을 맨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근원적인 실존론적 존재 유형이다. 자기를 암은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공동존재에 근거를 둔다. 자기를 암은 우선적으로 공동존재하는 세계 내 존재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 유형을 따라 현존재가 타인들과 더불어 주위 세계적으로 둘러보는 식으로 눈앞에 발견하고 배려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암 속에서 움직인다. 배려되는 것에서부터 또 이것의 이해와 더불어 고려하는 배려가 이해되어 있다. 타인은 그렇게 우선적으로는 배려하는 고려 속에서 계시되어 있다. 배려하는 고려 속에서 타인이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또 대개에 있어서는 고려가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무차별적인 양상들 속에서 서로 지나쳐감의 아무런 상관없음 속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본질적인 자기를 암은 자기와 아는 사이가 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만약 심지어 자기를 암조차도 자제함, 자기를 숨김, 차단함의 방식들 속으로 자기를 상실한다면 공동상호존재는 타인들에 가깝게 오거나 혹은 타인들을 간파하기 위해 특별한 길들을 필요로 한다. 공동존재로서의 자기를 아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특별한 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감정이입이라고 말해지기도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냄 혹은 폐쇄함이 공동 상호존재의 그때마다의 존재 유형수에 근거를 두는 것처럼 아니 다름 아닌 이러한 존재 유형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역시 타인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하면서 계시함도 각기 단지 타인과의 1차적인 공동존재에서부터 자라난다. 그러한 비록 주제적일지라도 그러나 이론적 심리학적이지 않은 타인의 계시는 이제 쉽게 낯선 영혼 삶의 이해의 이론적 문제 체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선 속에 들어오는 현상으로 된다. 그렇게 현상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의 이해는 공동 상호 존재의 방식을 표현하는 그런 무엇은 그러나 동시에 시원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여하튼 타인들로 향한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구성하는 무엇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상, 곧 별로 다행스럽지 않게 감정이입으로 표시된 그 현상은 그 다음에는 존재론적으로 이를테면 처음으로 다리를 세워야 하는데 나와 타인 사이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홀로 주어져 있는 고유한 주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여하튼 폐쇄되어 있는 다른 주관으로 향한 다리이다. 이 감정이입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밝히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타인들로 향한 존재는 과연 존재론적으로 전제적인 사물들로 향한 존재와는 다르다. 저 다른 존재자는 스스로 현존재라는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타인들과의 존재 및 타인애로 향한 존재 속에는 따라서 다른 현존재에 대한 현존재의 존재 관계가 놓여 있다. 근데 타인도 현존재이고 나도 현존재이니까 현존재의 현존재에 대한 관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 자신이 이렇게 현존재에 대한 현존재의 존재 관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이라는 말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것은 이러한 존재의 관계가 그럼에도 이미 각기 고유한 현 존재에 대해 구성적이고 그 현 존재는 스스로 하나의 존재 이해력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자기라는 현 존재와 다른 현 존재에 대해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타인들에 대한 존재의 관계는 그렇다면 자기 자신으로 향한 고유한 존재를 타인 속으로 투사함으로 된다. 타인은 자기의 하나의 복사품이다. 감정이입이라는 게 어떤 절차가 있겠지요. 근데 그 절차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럴 경우 타인은 자기의 하나의 복사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겉보기에 자명한 숙고가 약한 지반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증에서 요구되는 전제, 곧 자기 자신으로 향한 현 존재의 존재가 타인으로 향한 존재의 일이라는 전제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가 자신의 합당성에 있어서 명증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 동안에는 어떻게 그것이 논증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현 존재의 관계를 타인으로서의 타인에게서 계시해야 하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타인으로서의 타인에게서 계시한다 이 말이 애매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타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 계시한다고 해석해 보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현 존재의 관계가 타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는지 그것을 해설해야 하는데 그게 해설되어 있지 않는 한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향한 현 존재의 존재가 타인으로 향한 존재이다라는 이런 전제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들로 향한 존재는 단지 하나의 독립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존재의 관련일 뿐이지 않고 그 존재의 관련은 공동존재로서 현 존재의 존재와 더불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인들로 향한 존재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의 관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와는 다른 독립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존재의 관련은 공동존재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감정이입 이전에 성립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공동존재의 근거 위에서의 생생한 상호적인 알미, 나와 타인 사이의 상호적인 알미 얼마나 폭넓게 고유한 현 존재가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이해했는가에 종종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이 점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단지 얼마나 폭넓게 그 고유한 현 존재가 타인들과의 본질적인 공동존재를 자신에게 투명하게 만들었고 차단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인데 이 일은 현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각기 이미 타인들과 공동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감정이입이 공동존재를 비로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공동존재의 근거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고 또 공동존재의 우세한 불완전한 양상들을 통해 이것들의 불가피성 속에 동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왜 감정이입이 필요하느냐 하면 공동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존재의 근거를 두고 감정이입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근원적인 실존론적 현상이 아니고 인식함 일반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아니라는 점은, 그러나 감정이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성립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감정이입에 대한 특수한 해석학이 나타내야만 하게 될 것은 어떻게 현존재 자신의 다양한 존재의 가능성들, 예컨대 비본래성,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본래성이 공동 상호 존재 및 이것의 자기 앓을 잘못 유도하고 잘못 세우고, 그래서 하나의 진정한 이해가 억눌려지고, 또 현존재가 공동 상호 존재의 대용품을 위해 은신처, 예컨대 감정이입 같은 것을 취하는가 하는 점이다. 곧 어떤 적극적인 실존론적 조건을 올바른 타자 이해가 자신의 가능성을 위해 전제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 우리의 분석은 다음을 나타냈다. 공동존재는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실존론적 구성 요소이다. 공동현존재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 유형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현존재가 여하튼 존재하는 한도에서 그는 공동상호존재라는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공동상호존재는 다수의 주관들이 등장의 총계적 결과로 개념화될 수 없다. 일정한 수량의 주관들을 눈앞에 발견하면 스스로 단지 우선적으로 그들의 공동 현존재 속에서 만나지는 그런 타인들이 다만 여전히 번호들로 다뤄진다는 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수량은 단지 하나의 특정한 공동 상호 존재 및 서로를 향해 존재함을 통해서만 발견된다. 이러한 돌아보지 않는, 즉 고려하지 않는 공동 존재는 타인들을 계산에 넣지만 진지하게 타인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혹은 역시 단지 타인들과 관계를 갖는 것만도 원하지 않으면서 그리한다. 여기 볼까요? 계산에 넣는다라는 걸 레히네트 미트라고 하고요. 타인들을 신뢰한다는 걸 첼트 아우프 그랬네요. 이 첼랜드, 이게 세마다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우프라는 전치사가 붙으니까 신뢰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는 물론 타인들의 공동 현존재도 우선적으로 또 대개 있어서 주위 세계적으로 배려되는 공동 세계에서부터 만나진다. 현존재는 배려되는 세계의 몰두 속에서, 다시 말해 동시에 타인들애로 향한 공동 존재 속에서 그 자신이지 않다. 누가 도대체 일상적인 공동 상호 존재로서의 존재를 넘겨받은 자인가? 강조점은 일상적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답은 세인이다 이렇게 되고요. 세인은 그 자신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6절 낭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적인 자기 존재와 세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